요새만큼 한국 정치가 뜨거웠던 적, 뭐, 사실 몇 번 있었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 최장기간 헌법재판소가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주목되는 거 많은데, 자,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우리 이데일리 정치부의 김유성 차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언제, 지금 언제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28일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빨라도 24일에서 25일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28일이면 금요일. 예, 네.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상을 하기에는 28일 정도고, 음, 만약에 헌재가 좀 잠깐 서두른다고 하면 24일에서 25일인데, 그러려면은 선고 기일을 정하는 게 적어도 오늘의 내일 정도에는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가 없는 거 봐서는 그냥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일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7일, 28일 이틀밖에 안 남는데. 예, 근데 민주당은 예전에 그랬잖아요. 아, 뭐 사안이 간단해가지고 3월 초에 나온다. 예, 예. 심지어 어떤 분은 2월 말 얘기도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2월 말. 그 끝나고 나중에 한다. 3월 초가 지나서 3월 14일 설에 나오고 3월 14일 끝나니까 21일은 반드시 한다. 21일도 지났어요. 예. 그 뭐 이제 뭐 이러다가 4월 18일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 그 헌법재판관 두 사람 그 퇴임한 날. 근데 지금 이 여론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오늘 MBS 조사가 좀 나왔는데, 예, 보니까 이제 탄핵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신 분들이 60%로 나왔거든요. 예, 이게 보니까 거의 이제 초반에 빼고 음, 1월 달 이후로 봤을 때는 가장 최고치였고요. 전주 대비해서도 5%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음, 이것만 봐서는 이제 그냥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사람들이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는 거에 이제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염증을 좀 느끼고 이제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최근에 이제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좀 약간 억자가 좀 나서 유권자들의 좀 안 좋은 아니면 그런 좀 실망감을 안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예. 그 정치인들, 뭐 정치인들 접촉을 많이 하시니까 그 정치인들을 어떻게 예상을 해요? 일단은 야당 의원들은 당연히 인용을 확신하고 있고요. 음, 여당 의원들, 그러니까 특히 저희 여당 의원들 만나는 이제 그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찰에서는 소곤소곤 얘기를 해요. 음, 아, 인용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음, 이른바 친한계 의원을 빼고도 그냥 뭐 저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저 의원 친윤 아니야 했던 의원들도 인용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진짜 완전히 이쪽으로 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윤상현 의원처럼 이런 분들은 확신에 차서 이제 기회가 될 거다 얘기를 음, 하고 있고 근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보면은 기각을 얘기했었는데 요새 들어 팻말이 바뀌었어요. 예, 팻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뭔가 이제 좀 전략적으로 이분들이 좀 수정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화가 되면 전 또 걱정인 게 예, 작화가 되면 민주당은 다시 이제 탄핵 소추안을 수정해가지고 다시 발의를 할 아, 거라고요. 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전국은 계속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몇 년을 끌지 몰라요, 이거. 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이고 이거 진짜 그런데 그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게 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끼리 의견이 일치되면 이렇게 오래 끌진 않겠죠.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저기 찌라시가 별별 게 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8대 0부터 뭐 4대 4 얘기까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뭐 저기 뭐 헌법재판소에서 뚜렷하게 왜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해수시간 설들만 나 돌고 있으니까 갑자기 기자들도 그러고 찌라시 그거 예, 이거 딱 보면 이거 어느 쪽에서 예, 만들었는가 예, 예, 아는 예, 예. 찌라시. 예. 근데 그걸 또 저희가 보면은 순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진짠가 싶어가지고 막 술렁술렁 예. 하거든요. 예. 그러다가 아니다 싶으면 팍 가라앉고, 또 누가 반복 찌라시를 올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정책에 대한 아니면은 뭐, 당의 뭐, 고래 뭐 대선이든 뭐든 그런 행보가 아니라 계속 요거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발전적인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일- 사람들이 일단 어떻게 예상을 해요? 일단은 검찰 출신 김기표 그 의원이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는데 어떤 과정과 어떤 논의 이런 그 모습을 보여서 반대하신 분들 아니면은 이거에 반대하고 반발하실 만한 분들에 대해서 좀 그 최소화할 수 있는 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만장일치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과정에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 나왔으니까 저도 좀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좀 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용은 결정이 돼 있는데 며칠이 걸리더라도 국가통합과 혼란 해소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이런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이 좀 담겨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전 제일 걱정인 게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예, 이게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에 사회적 혼란이 좀 이게 너무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 극단적인 뭐 사례이긴 한데 여러 커뮤니티에서 보면은 뭐 방망이 헬멧 준비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오늘도 뭐 혹시 아시겠지만 뭐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 의원이 달걀을 만든다던가 달걀을 예. 맞았죠. 근데 그분도 좀 너무 흥분하셔서 대응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정치인들 달걀 만드는 일이 흔한 일이긴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을 또뭐 정치 테러나 아니면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을 하라는 움직임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도 좀 눈에 좀 보여가지고 이 부분은 좀 거리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모두 몸조심 하셔야죠. 아, 근데 저 예, 어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향해서 몸조심해라.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제가 이제 야당 단장이고 민주당을 주로 출입하니까 예, 사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예, 한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까 싶은 게 이게 사실 요번이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 여러 가지 있으면서 사실 주변 분들이 좀 돌아가신 분 케이스가 많이 예,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이야 뭐 다 예, 스스로 예.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지만, 근데 이게 물론 검찰 조사에 대한 거나 아니면 여러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냥 사실 여러모로 이제 여권에서 제기하는 음모론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표께서 특별히 좋을 만한 상황은 아니긴 한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정적 이미지가 좀 많잖아요. 뭐 예, 다른 측면에서도. 근데 이게 지금 만일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런 말을 해서 그 부정적 이미지가 더 증가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냐? 예, 예. 그거 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좀 마음이 감성적인 게 사실 핍박받는 약자에 대한 동정표가 많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예, 강합니다. 우리나라 유권자. 근데 이런 식의 발언, 그러니까 너 가만 안 두겠다는 좌표치기 같은 이 발언이 이게 과연 이 우리 한국 유권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어필을 할까? 이거는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크긴 하거든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뭐 이 대표를 주변에서 뭐 얘기를 듣는다거나 같이 이제 뭐 근거리에서 봤을 때도 보면은 말씀하신 걸 되게 좋아하긴 해요, 이분 자체가.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약간 욱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온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어쨌든 간에 여권의 공격의 빌미를 준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뭐 미리 준비한 발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건데 이게 결국은 제가 앞서도 이상민 의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다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예. 너무 워딩이 좀 세졌죠. 이거 그렇죠. 어차피 권한대행을 이렇게 좀, 물론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임명하지 않은 위헌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갖고 그렇게 흔들 만한 사안일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지도부가 좀 너무 조급해진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좀 근데 왜 조급해졌는지를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도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아마 헌재 쪽이랑 분명히 이제 그 민주당 쪽이랑 뭔가 커넥션이 있다고 하면은 이 거기에 나오는 기분과 정서, 이 발언의 수위를 보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은 헌재에서 좀 안 좋은 판결이나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위가 이렇게 세게 나온 게 아닐까라고 당연히 짐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저기 어제 9시까지 최상모 권한대행에 대한 예. 탄핵을 얘기는 지도부 이름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박찬대 대표 얘기하는 건 탄핵하겠다 이런 예, 식이거든요. 예, 예. 탄핵하겠다. 국회의장도 동의를 했다. 그런데 그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진짜로 탄핵할 생각은 없는 게 아닐까. 하려면 당장할 수도 예, 예,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여지를 남겨놓고 뭔가 메시지를 보이는데 제가 살짝 오면서 네, 들었는데 뭐 기재부 내에서는 네, 아니면 기재부 주변 네. 도는 소문 중에 하나가 세종.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숙제할 수도 있다. 어,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썰도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 의미와 그분의 그 이후에 어떤 여파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래도 본인 나름대로 뭔가 엑시트를 짠다고 하면은 그렇게 사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데 음, 그렇게 되면은 또 이주호 이제 그렇죠. 총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이게 또 정성호 의원도 말씀했다시피 이게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와 무관한 관료가 올라온다 하면 과연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음.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불안감이 좀 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권한대행 하면 뭐 진짜 골치 아프죠.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예, 이것도 뭐 이렇게 오래 끌어요?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예. 근데 뭐 이렇게 오래 끌어요, 이것도? 이것도 상당히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 뭐 교수님도 그렇고 저희도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예, 아이, 그럼요. 예, 근데 너무 안 나오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나오니까 헌법재판소 앞에는 여야 서로가 싸우고 그러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백혜련 의원 예, 예. 달걀 맞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근데 경찰이 그걸 다 싹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해산을 시킨 모양이더라고요. 아, 제가 그것까지 소식을 못 듣고 음, 와가지고요. 예, 하나에 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에는 그게 합법 집회인지 불법 집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음. 그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도 못한대요. 아니 뭐 주변에 왔다 갔다 학교 다니는 어린이들도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 좀 그 온갖 욕설 나오고 막 이렇잖아요. 예, 예, 예. 그러고 막 자기네들끼리 이제 물리적인 이런 건 아닌데 심지어 침 뱉는 사람들이 예, 상대방한테. 예. 이거는 진짜 그, 문제죠. 또 이제 뭐죠? 뭐 기대가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이 국회로 쳐들어가겠다. 쳐들어가겠다는 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를 둘러싸고 포위를 하겠다. 예, 어, 그런 또 하나의 또 소문이 좀 도는 게 좀 있어가지고, 탄핵을 반대하는 예, 분들이요? 예, 예. 어, 그래서 그런 소문이 좀 돌고 또 그 시대 또 이렇게 기자들에 대한 위협도 좀 있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예, 그렇다, 예, 근데 이제, 차장님 같이 팬 기자는 저거지만, 카메라 예, 기자님들이, 그건 현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찍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분들이 좀 조심을 많이 그 하셔야죠. 서부지법에서 카메라맨, 오디오맨이 몇 명 또 다치기도 했고, 예. 그래서 기자들도 보면은 상당히 좀 요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핑 기자야 이렇게 좀 예, 뒤에서 예, 이렇게 숨어가지고 쓸 수도 있는 예, 건데,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예, 오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MBS 조사 나왔잖아요. 예, 예, 그죠? 예, 예. 거기서 눈여겨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탄핵 뭐죠? 찬성 여론이 예, 이제 60%로 좀 오른 게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저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의외로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보였더라고요. 몇 퍼지? 예, 60%요? 예, 예.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36%였는데 예. 이게 대충 탄핵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의 비율이랑 약간 엇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신뢰한다라는 응답 비율은 최근 8주 동안에 가장 높은 수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이 역설이네요.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질질 끌으니까 오히려 신뢰도가 올라가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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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진즉에 좀 탄핵 심리 과정을 좀, 아,
그걸 좀 그렇게 막 초식에 갖다 놓고 이러지 말고, 예, 좀 그걸 오랫동안, 좀 이렇게 그 진중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했으면, 지금 이게 좀 덜했을 거예요. 이 정도 혼란 예, 정도가.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정당 지지도는 좀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죠? 일단 정당별 대선 후보. 후보 예. 지지율에서는요, 민주당 후보가 40%고 국민의힘 후보가 30%를 기록을 했는데요. 옛날엔 거의 예, 비슷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빨리 이제 국민의힘도 뭔가 아젠다를 계속 내밀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일요일에 유발 하랄이라고 세계적인 그 석학이랑 또 누구요? 유발 하랄이라고 해서 어. 사피엔스의 저자가 아, 있거든요. 그분이 예, 예. 이름이 전 뭐가 예. 예, 예. 그래서 사피엔스랑 뭐 호모 하데스인가? 예. 아무튼 그런 유명한 책을 좀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대학 그러니까 교수 재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좀 유명세가 있는 사람인데 관련 AI 관련돼서 AI가 우리 문명을 어떻게 바꾸냐에 대한 토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돌아온 일요일에. 그러니까 음. 이재명 대표가 가뜩이나 어떻게, 그분이 우리나라로 오세요? 예, 우리나라에 옵니다. 아, 국회 사랑제에서요. 어, 일요일 날 7시부터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아침 7시에 저녁 저녁 7시. 7시입니다. 거기서 아마 민주당 내 산하에 있는 강선 의원 쪽 그 국제 교류한 약간 음, 그 위원회가 또 있긴 하거든요. 거기가 규선을 해서 그 속하기 오는데 일단은 그 유발 하랄이 책을 읽어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다르게 와닿을 수 있긴 하거든요. 저도 그 음. 책을 읽으면서 와 인사이트가 대단하다고 느꼈었는데 그런 사람이랑 이재명이 1대1로 앉아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구도를 보이는데 이미지 메이킹이죠. 예 국민은 과연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요? 예 그쪽은 탄핵, 각하니 이런 얘기만 하고 예. 있죠. 그래서 저는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진짜 지난 총선도 그렇고 이번 대선에 대해서 잠룡들의 어떤 지지율 추이도 그렇고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국민의힘은 가라앉는 그런 음, 눈에 보이는데 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인 거냐에 대해서 보면은 상당히 아이러니를 많이 느낍니다. 이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예, 저걸 시켰어요. 발표를 시켰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서 발표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와 언론 둘 다 관련된 단어는 보여주는 거다. 정치는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언론이라는 건 정치인의 그 욕구를 받아서 보여주는 게 이제 언론의 역할. 예, 학생이 멋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 유발 하라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는 거, 그, 둘이 같이 앉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오늘 이재용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기 이재용 예, 회장 만나죠? 예, 예. 근데 그, 그거는 전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예,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예, 정치인의 이미지는요, 누적의 결과입니다. 이 누적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치인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긴 쉬워요. 예, 근데 기존의 이미지를 바꾸는 건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재용 회장을 만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만나는 게 좋죠. 안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고 해서 갑자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친기업으로 돌아섰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하기는 그거는 좀 힘들다는 예, 거죠. 유발 하라리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 만난다는 거는 뭐냐면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내가 이 정도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내기가 이 정도로 용이한 사람이다. 예,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데는 전 괜찮다고 봐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없으니까. 근데, 예, 사실 그 민주당이 좀 그런 측면은 있죠. 뭐, 친기업적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도냐면은, 아까 좀 말씀하셨나?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미 예. 포착을 한 거 아니냐. 아, 예, 포착을, 그냥 우리 여론조사 받을 예, 제일 유력 주자니까 이제 예, 그러는데, 약간 삼성 이재용 회장, 근데 사실 이재용 회장이 뭐 만나도 뭐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죠. 아, 기업이 요구하면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 그래서 기업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흔쾌히 그 입법을 하겠다.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원하면 하거든요. 예, 예, 민주당이니까. 뭐 192석이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원하면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사람들이, 그런가? 그런데, 사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만 한다면, 예, 그럼, 지난번에 그 부산 평준시장과의 만남 기억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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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가 가가지고, 뭐, 뭐라 그랬더라? 뭐라 그러죠? 그 무슨 몽골리안, 아니야. 그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예, 했었는데 예, 박형준 시장은 중요하고 시급한 게 있는데 그건 중요한지 모르지만 다른 게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둘이 결국 얼굴 붉히면서 했죠. 그러면은 이게 안 만나니만 못한,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볼 때에는 그걸 좀 많이 그 이재용 회장과의 만남에서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많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그러니까 총리가 예, 최근에 채널A의 시그널인가 예, 나왔었잖아요.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제 아젠다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뭔가 개선해 나가는 것보다도 그냥 사진 찍는 거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다더라. 라고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 박용진 전 의원도 예전에 그런 맥락에서 한번 비슷한 취재 얘기를 했었던, 우려를 음, 했던 게 아닌가.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예, 그런 의도가 많이 담고 있는 것 같네요. 예, 아니, 물론 보여주는 게 예, 예, 중요하고, 그러한 상징. 근데 이제 그 상징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으면, 예, 예, 이게 좀 뭐, 이미지가 좀 바뀌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너무나 많은 그런 시도를 해버리면, 동일한 시도를 너무 자주 해버리면, 예, 그 임팩트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좀 제가 볼 땐 좀, 글쎄요, 원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예, 있는데, 뭐, 아니, 본인이 그렇게 행보를 하겠다는데, 그거를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거 뭐, 그래서 저는 단지 뭐냐면, 친기업적인 예, 행보를 할 것이 아니고, 친기업적인 실제적인 입법이라든지 예, 예, 이러한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예, 예, 상법 예, 개정은 아니에요. 예, 예, 상법 개정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기업의 입장을 좀 잘 들어주고 이렇게 되면, 야, 민주당이 좀 이제 바뀌는 모양이네. 라고 생각할 수 예, 있는 예, 예.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상법 개정,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뭐 주 12경제 예외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요구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좀 약간 좀 유연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건 맞는 것 같긴 그것도 합니다. 맞고요. 예,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하잖아요. 예, 예, 저기에. 근데 제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물이에요, 물. 음, 이게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정이 시작이 된다면, 예, 예, 물이 얼마나 필요하시냐면, 거기서 그렇게 되면 서울 시민들 먹을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 쓸 물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댐을 해야 되거든요. 예, 댐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 댐이 지역과 정치권의 이런 반대에 부딪혀서 이거 제대로 못해요. 아니, 그렇게 차세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어? 이 댐 문제부터 좀 해결해 줘야 돼요. 예, 예, 이거 예. 지금 굉장히, 지금 사실은 걱정이 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력망도 확충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전력망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일단 물이 제일 예, 중요하죠. 그래서 뭐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풀어가는 모습을 하면, 음. 방향성도 좋고 잘하는데, 라는 인식이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이게 비현실적 엔비디아 얘기 이런 거는 말고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셔야죠, 진짜. 엔비디아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그 회사가 지금 한 4, 50년 된 회사, 한 30년? 최소 30년 넘어요. 예, 예.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아, 엔비디아가 예,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30년 넘죠.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참 고마울 것 예, 같다. 본인한테도 좋잖아요. 예, 국민의힘 안 하는데 나 혼자 국민의힘 못까지 할 수 있어. 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어제 그 말실수, 문 아, 교수 말하는 예, 예. 말실수를 지금이라도 이걸 좀 회복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옹호를 하고 그나마 그 정성호 의원이 잘못된 발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하지만 국민들의 예, 분노한 감정을 표출한 것이다. 예. 아유, 아무리 분노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어,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아까 이상민 의원 전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 쓰는 용어 자체가 그 좀 그들만의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들만의 세계는 용어를 이렇게 하니까 저도 끔찍 놀라는 거죠. 자, 아유, 저도 어제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이거 가짜 뉴스라고 예,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뭐, 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내일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오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예, 솔직히 같은 얘기 계속 하다 보면 맞습니다. 할 얘기도 없어요, 예, 예, 이제. 응? 그러니까 맨날 이거 언제 나온대요? 예, 이거 왜 안 나오죠? 맨날 이건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윤성 차장이었고요. 자,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 텐데, 다음 주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모든 것이 진전되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소식을 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자, 이제 봄이 시작되는 것 같죠? 주말엔 2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봄을 만끽하는 주말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